도안고 1학년 수택라이트 4강의 2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 지문 그 수업 끝날 때쯤 돼서 이거 막 후다닥 하느라 설명이 좀 자세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요 지문은요, 시험에 나올 겁니다. 우선 한글 해석만 봤을 때도 이게 그래서 무슨 얘기지? 좀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리고 문법으로도 나올 만한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줄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economists, 이 경제학자들은요, 좋아하죠.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뭐에 대해서 가르치는 걸 좋아하냐면, 그 세금과 보조금에 대해서요. 보조금. 뭐 때문에 이걸 가르치는 걸 좋아하냐면, because they don't stick. 그것들이 뭐 하지 않아서? 달라붙지 않아서, 어디에? where they land. 그것들이 착륙하는 곳. 착륙하는 곳에 들러붙지 않기 때문이다. 자, 지금 한글 해석했는데 딱 와닿나요? 아, 이거 무슨 얘기구나. 지금 와닿아요? 와닿지 않지. 그쵸? 어렵죠? 자, 우선은 문법 설명하고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like 뒤에는 목적어 자리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ng가 붙는 동명사가 와도 되고 뭐도 올 수 있죠? to, teach가 와도 괜찮겠다. 의미 차이가 없다는 것. 그 다음, 자, because가 뭐뭐 하기 때문에 접속사죠. 접속사는 뒤에가 누가 옵니까? 완전한 문장,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누구를 쓸 수 없겠지? 같은 의미지만 전치사인 because of를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되죠? 왜냐하면 뒤에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관계 부사입니다. 자, 관계 부사도 형용사 역할을 하죠. 그럼 형용사는 하는 역할이 뭔데? 명사를 꾸며줍니다. 앞에 선행에서 오는 요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관계 부사가. 그리고 관계 부사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뒤에가 주어 그리고 land가 자동사입니다. 요거 지금 명사로 보시면 안 되겠죠. 동사 자리에 있으니까 얘는 동사예요. 자, 그러면 요 land는요. 떨어뜨리다, 뭐 착륙하다, 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이 자동사가 그 뭔 줄 아시나요? 자동사는 뒤에 명사나 그 목적어 얘를 데리고 오지 않아도 괜찮은 애들. 그러니까 동사로만 그냥 문장 끝나도 뭐 괜찮은 애들. 자, 그걸 이제 자동사라고 합니다. 됐어? 그럼 아까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선행사를 제가 집어넣어 놨거든요. 얘가 생략돼서 그렇습니다. 왜 생략을 할까요? 특정한 그런 그 선행사, 특정한 장소, 요런 특정한 선행사라면 생략하지 않는데 그냥 일반적인 선행사인 경우에는 생략도 할 수가 있죠. 됐어? 그러면 요거는 지금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왔고 관계 부사가 오는 것이 맞다. 그럼 여기다가는 지금 누구를 쓰면 안 되냐면요. which를 써서는 안 됩니다. 관계대명사는 제가 모질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주어가 모자라거나 뭐 목적어가 모자라거나 소유격이 모자라거나 모자라야 된다. 근데 지금 완전한 문장이니까요. 관계대명사는 쓸 수가 없다라는 것.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아, 그럼 도대체 이 스틱이랑 이게 뭐 어떤데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라고 할 수가 있겠지. 어, 우선은 제가 예시를 먼저 하나를 들어볼게요. 어디다가 써야 되나요? 저는 좀 위에다가 하나 쓸게요. 배달 앱 생각, 요즘 배달 어플로 뭐 그 배달 앱 사 먹어 본 적이 있어요? 배달 앱. 자, 여기에서 치킨집이 있다고 봅시다. 치킨집 사장님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배달 어플 회사에서 야, 저 사장님 하면서 저희 그 수수료 있잖아요. 2,000원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세금을 딱 매겨요. 누구한테? 치킨집 사장한테. 됐어? 그러면 치킨집 사장이 어느 치킨집 사장이 어유 감사합니다. 제 돈을 가져가 주셔서 이런 사람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겠어? 아, 이 돈 내기가 아까운 거야. 내 주머니에서 이 돈 나가는 게 아까워. 그래서 요 돈을 누구한테 부과합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요. 그 소비자.
소비자한테 부과를 시키는 거예요. 소비자. 그러니까 그 물건 가격 자체가 어떻게 돼? 2,000원을 얘한테 부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치킨을 지금 안 시켜 먹어서 모르는데 치킨이 지금 얼마죠? 한 2만 원이라고 쳐볼까? 2만 원 넘는 것 같았는데. 만약 뭐 2만 5천 원이라고 쳐볼게요. 치킨 한 마리가. 그랬는데 얘가 지금 2,000원 세금을 지금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 돈을 이 사장이 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소비자가 내게끔 바꾸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가격을 2,000원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27,000원에 치킨 한 마리를 사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됐어? 자, 그래서 아까 랜드라고 했죠? 착륙하는 거. 요 배달 어플 회사가 치킨집 사장한테 세금을 떨어뜨려요. 얘네한테 딱 떨어뜨립니다. 처음으로 떨어뜨렸어. 근데 그 세금을 누구한테 간다고? 이 세금이 얘가 내요, 지금? 사장님이 내나요? 내지 않지. 이 세금이 어디로 가요? 소비자한테 딱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틱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스틱 무슨 뜻일까요? 스틱은요. 스틱이라는 말은 세금을 내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내는 사람. 얘가 이제 스틱이 되겠고요. 랜드는 뭐다? 서류상으로 이 사장님이잖아. 지금 치킨집 사장님이죠. 서류상으로 그 세금을 부과받는 사람. 그러니까 법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 됐습니까? 부과받은 사람요. 부과받았지만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했다? 소비자한테 책임을 전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럼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밑에서 다시 이거 써먹을 거니까. 자, 그래서 요거와 함의 추론 문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뜻이 뭐다? 어떤 뜻을, 이렇게 하니까는 구분이 안 되는구나. 얘를 그냥 요렇게 할까요? 자,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세금을 부과받는 사람이 이거를 그냥 줄여서 할게요. 정리를 합시다. 자, 그럼 세금이랑 그 다음에 세금이랑 보조금 부과 대상. 아까 누구였어? 치킨집 사장님이요. 요거를 지금 랜드를 써서 얘기를 한 겁니다. 세금이 떨어진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누구였죠? 치킨집 사장. 여기에 세금이 우선 1차적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세금을 누가 결국 내는 거였지? 사장이 낸다고 했나요? 아니죠. 소비자가 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세금 부과 대상이랑 뭐가 다르다? 실제로 그 2,000원을 내는 사람은 치킨집 사장님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소비자였죠. 그러면 실제 그 부담 대상이 세금을 부담하는 대상은 누구다? 요것이 stick이라는 그 동사를 썼죠. 누구였어? 소비자요. 얘네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Some of a tax burden or a subsidies benefit. 자, 그러면 뭐인가요? 뭐의 일부예요? 그 부담이지, burden이. 세금의 부담 혹은 보조금의 그런 혜택 중 일부가 됐어? passes 뭐한다? 넘긴대요. 뭐에서 뭐로 넘기냐면 those 사람들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이러한 사람이죠. 관계대명사였고요. 수표, 요 책이 수표거든요. 수표를 쓰거나 수표를 현금화하는 사람들에서 어디로 책임이 넘어가냐면 other market participants, 다른 시장의 참가자에게 전가가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것이 누구한테 넘어간다고요? 얘네가 아니라 1차로 받았던 이 사람들이 아니라 얘네들한테 넘어간다라는 얘기예요. 됐지? 왜 이렇게 넘어가냐면 because taxes and subsidies, 이 그 세금과 그 다음에 보조금이 change, 바꾸기 때문이래. 뭐를요? 사람의 행동을 바꾸기 때문이다. 진짜 무슨 말인지 1도 모르겠죠. 갑자기 행동 얘기가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됐지? 자, 문법 우선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some of 같은 경우는요. 요거 some of 얘가 부분 표현하는 아이들인데 some of는 뒤에 단수명사, 복수명사가 둘 다 올 수 있습니다. some of 다음에는 단수명사, 그 다음에 복수명사가 둘 다 올 수 있어요. 얘가 주어일 경우에 이제 동사의 수일치가 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요 some에다가 수일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뒤에 나오는 명사에다가 수일치를 할 겁니다. 여기다가 수일치를 할 거예요. 그럼 뒤에 나오는 명사가 단수명사라면 동사에다가 뭘 붙여야 되겠어? 탄수동사 s나 es를 붙이셔야 되고 얘가 복수명사가 뒤에 왔다면 우리는 복수동사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야. 됐죠? 자, 그러면 some of가 나왔으니까는 주어가 누구? 얘 혹은 얘. 다 뭐예요? 단수명사죠. 그치? 그러니까 동사 자리에 passes를 쓰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또 여기서 뭔가 주어가 두 개에다가 some이니까 복수 아닌가? 이러면서 여기다가 pass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어쨌든 세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혜택을 얘네한테 전가시킨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누구냐면 those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체크가 미국이나 서양에서는요, 좀 큰 돈이지. 큰 돈을 받거나 줄 때 요 수표를 써요. 그래서 그 액수를 딱 쓰고 뭐 그 보내주는 사람 받는 사람 이름을 쓰고 이렇게 은행에 보내버립니다. 우편을 통해서 요즘은 이제 이런 게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게 제가 더 설명하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 write the check 지금 목적어가 똑같아서 중복되는 걸 싫어하니까 얘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체크를 쓴다라는 것, 수표를 쓴다라는 것은 큰 돈이 지불될 일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까 누구냐면 이제 나라에서 야 사장 너 이거 세금 내라. 한 100만 원 때려. 100만 원을 때리면 얘네가 이제 뭐 해야 돼? 돈이 크잖아요. 그럼 수표에다가 100만 원을 써가지고 정부에다가 제출한다라는 얘기야. 됐지? 그래서 write the check 수표를 쓰고 그 다음에 수표를 현금화한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정부가 어떤 그 닭 농가가 지금 되게 뭐 경기가 안 좋아. 그래서 지금 이게 얘네들이 사업하는데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닭 농가한테.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줄게 하고 그 수표로 한 100만 원을 줄게 지원해 줄게 라고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받았던 이 100만 원을 수표를요. 현금화로 해야 되겠지. 그래야 내가 실질적으로 돈을 쓸 수 있으니까요. 됐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정리를 하면요. write the check 같은 경우는 얘가 서류상 세금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던 치킨집 사장님 세금을 내는 사람. 그 다음에 cash the check은 뭐였어요? 보조금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조금, 그러니까 서류상 그 보조금을 받는 사람. 받는 사람. 됐어? 자, 그럼 요러한 얘네들의 세금 부담이나 보조금의 혜택이 누구한테 간다고? 얘네한테 간다라는 거예요. 자, other market participant 요거는 뭐야? 얘네가 다른 시장의 참여자죠. 그럼 얘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요. 소비자예요, 소비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담이나 혜택을 누가 가져간다? 소비자가 가져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왜 그러냐면요. 세금과 이것이 사람의 행동을 바꾸기 때문에 갑자기 왜 사람의 행동을 바꾸냐라고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볼까요? 뭐를 예로 들어볼까요? 아까 뭐 치킨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2,000원을 해가지고 그 치킨이 아까 얼마로? 27,000원이 됐어요. 그럼 27,000원이 되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행동이 어떻게 바뀔까? 아, 이게 27,000원이야? 진짜 선 넘었네. 이럴 거면 나 그냥 다른 거 사 먹으련다 하고 치킨을 사 먹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됐어? 치킨을 구매하지 않도록 행동이 바뀌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치킨집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2,000원 올리라고 세금을 맞았어요. 그런데 이게 내 돈에서는 나가기가 싫은 거야. 이거 내 돈을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부과시킨다? 소비자한테 부과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높이죠. 요렇게 판매자 입장과 구매자 입장의 그 소비 패턴이 지금 바뀌었다. 행동이 바뀌었죠.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좀 됐나요? 이게 바뀌기 때문이라는 거야.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번 문장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금, 그 다음에 보조금, 세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조금, 이거를 부과를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까 치킨집 사장님이나 구매자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 가격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가격이 올라서 이제 더 이상 그거를 사 먹지 않는다든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서 어떻게 돼? 부담이나 혜택이 누구한테 넘어간다? 혜택이 그 전가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소비자한테 전가가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buyers might bear the brunt. 이 bear the brunt는 타격을 입다예요. 구매자들은요, 타격을 입을지도 몰라. 세금에. 어떤 세금이냐면 이러한 세금이요. 되지? 법적으로 지불이 된 세금에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그 낸 세금에 저 큰 타격을 입을지도 모른대. 누구에 의해서 내진 거냐면 판매자들에 의해서요.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다. 됐습니까? 자, 지금 여기가 원래 PP 형태예요. 지불이 된 거. 지금 수동과 능동 상태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신에서는 수동태와 능동태가 시험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꾸밀 거예요. 우리가 명사 다음에 pp나 ing 덩어리가 오면 뒤에서 얘를 꾸미죠. 형용사 역할을 하죠. 근데 얘가 수동일 때 그때 pp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 세금이 스스로 돈을 내는가요? 얘네들이 세금을 스스로 내요? 그게 아니지. 세금이 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paid가 와야 된다. 누구는 오면 안 되겠습니까? paying이 와서는 안 되겠죠. 능동이 와서는 안 된다. 됐어? 그리고 vice versa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얘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요 3번 같은 경우는요. 법적 납세자, 그러니까 서류상 납세자, 세금을 내는 사람요. 법적 납세자, 얘가 누구였어? 치킨집 사장님이요. 판매자죠. 자, 이 사람이 누구랑 다르다. 뭐예요?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아까 2,000원 누가 실제로 내게 됐지? 그 음식 가격에 포함을 시켰잖아요. 실제 부담자. 얘가 그 구매자, 소비자자가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다르다라는 거야. 됐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who is legally responsible for? 그러면 누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가? 뭐에 대해서예요? writing the check. 그 수표를 쓰는데 누가 책임이 있는가는 뭐가 아니야?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주어. 이거 간접 의문문 들어본 적 있죠? 간접 의문문은 어순이 되게 중요한데요. 간접 의문문. 얘네는 명사절입니다. 명사 역할을 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어 자리에 왔다. 이 명사절, 명사구는 뭐 취급해야 되지? 무슨 취급해야 되나요? 이거 3인칭 단수 취급을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간접 의문문 어순이 의주동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인데 이거 의문사는 있는데 왜 주어가 없죠? 바로 동사가 나죠. 주어가 왜 빠졌지? 여기는요?
뭐에 빠졌습니까? 자, 요 후가 여기서는 해석이 어떻게 될 거냐면 누가로 됩니다. 누가. 우리가 그 주어 자리에 오는 명사들을 해석할 때 뒤에다가 토씨를 붙이죠. 은는이가라는 토씨를 붙이죠. 그치? 그래서 누가 얘가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요 후는요. 의주, 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의주, 동 됐습니까? 그래서 의문사 역할과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가 주어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됐지? 자, 그래서 누가 저 그 책임이 있는가가 중요한 건 아니래. 자, 아까 writing the check이 뭐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요거가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고 했죠. 세금 내는 것. 세금 내는 것은 이것이 서류상 납세를 해야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랑 다르든 세금을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됐어? 자, 그래서 그 법정 납세, 법적으로 그 세금을 내야 하는 그 납세의 그 책임자는 뭐 중요한가요? 안 한가요? 하지 않아요. 누가 됐든 내기만 하면 돼요. 됐어?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How suppliers and demanders. 자, 요 문장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얘도 간접 의문문입니다. 간접 의문문. 그래서 의주동 순서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본동사가 지금 does예요. does. 여기서는 does를 좀 잘 봐주세요. 자, 아까 제가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이다. 절은 뭐 3인칭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누구는 또 앞에 price is가 있으니까 do를 써서는 안 된다. 이거 전체가 주어예요. 이거 전체가 주어이기 때문에 얘는 3인칭 단수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대동사예요. 대동사가 뭐예요? 대동사. 우리가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것을 대명사라고 하죠. 그런데 대동사는 동사를 대신합니다. 영어가 반복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해. 그래서 그 앞에 썼던 동사를 대신해서 그냥 짧게 이 대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동사 문제에서는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두가 나와 있으면 두더지가 나와 있으면 얘를 비동사로 쓱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비동사는 돼선 안 돼. 이 does가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지금 matter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matters 이렇게 왔어야 되겠죠. 그런데 얘가 앞에서도 얘가 오다 보니까 이거를 대신해서 요 대동사를 썼다라는 얘기야. 됐어요? 자, 그럼 요거 이제 아까 의주동 나온다고 얘기했으니까요. how 의문사, 그 다음에 suppliers and demanders가 주어, 그리고 respond가 동사. 그 다음에 respond to 이 to가요. 투부정사가 아니에요. 얘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뒤에가 명사가 와야 되죠. 그래서 뭐를 하면 안 돼? 동사 원형을 쓰시면 안 돼요. change 같은 거 쓰지 마세요. to가 무조건 그 투부정사가 아니에요. 됐죠? 자, 그럼 뭐에 대한 반응하는 거, 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죠? 바뀌는 가격, 심지어 얘는 현재 분사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그 공급자와 수요자가 반응하는지가, 그죠? 뭐에 대해서 바뀌는, 변화하는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does, 중요하다고. 아까 위에 거 요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얘가 중요한 거래요.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거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아까 5번 문장은요. 뭐에 대한 얘기예요? 가격 변화에 대한 반응. 이 변화에 대한 반응이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많이 변했어. 그럼 나 이게 이제 더 이상 안 써.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래서 가격 변화 반응이 얘가 이제 어떻다고? 가격 변화에 대한 그 반응이 뭐다? 핵심이라는 겁니다. 얘가 중요한 거예요. 뭐보다 중요한 거야? 법적 책임보다. 그 세금을 누가 낼래? 라는 법적인 책임보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다? 가격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야. 됐어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이제 위에가 보면은 진짜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되게 추상적이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예시를 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워질 겁니다. 자, cigarette buyers 이제 그 담배 구매자들은요, tend to be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tend는 뒤에 당연히 그 투부정사를 쓰셔야 됩니다. 투부정사를 써야 돼요. 얘네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less price sensitive. 자, price sensitive는 가격에 민감한 거예요. 가격에 민감한 거. 근데 이게 덜 민감하대요. 누구보다 덜 민감해요. 누구보다 민감하지? than sellers. 판매자들보다 가격의 그런 그 변화에 덜 민감하대요. 됐습니까? 요거 밑에서 좀 더 설명이 나올 거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는 정리를 먼저 해보면요. 그 담배 구매자는 얘네가 어떻다고? 그 가격 민감도가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가격 민감도가 낮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가 이제 밑에서 설명이 나올 거예요. 자, when large tobacco companies 큰 그 담배, 대기업 담배 업체들이, 회사들이 get taxed, 뭐 되어지면, 자, 요 get은요, 그거 정도로 보세요. 비동사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두세요. 우리가 BPP는 수동의 의미지. 그래서 get pp도 수동의 의미입니다. 수동태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큰 회사들이, 담배 회사들이 세금을 부과받으면 the cigarette supply, 그 담배의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든대. 얘는 줄어들다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정부에서 담배 업체, 담배 그 회사들한테 야, 그 담배 니네 이제 만들 때마다 세금을 진짜 무진장하게 때려버린 거예요. 세금을 때렸어요. 세금을 때리니까 이제 담배 회사에서는 어떻겠어? 그러면 우리 남는 게 없는데 만들어봤자 세금으로 다 떼가네? 그래서 공급량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야. 어차피 만들어도 세금을 다 떼갈 거니까. 그래서 많이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급량 자체를 줄인다라는 얘기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담배 회사는 어떻다고요? 담배 회사, 이 담배 회사가 세금이 이제 부과가 되면 얘네들한테 세금을 이제 세게 때려버리면 세금을 이미 많이 부과가 되면 그러면 뭐 해? 얘네들은 담배 공급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게 그 공급량 자체를 줄여버린다라는 거예요. 담배 공급을 줄여버린다. 이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치?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누구냐면 smokers입니다. 이 흡연자들이 문제예요. 자, 이 흡연자들은요, 지불을 한대요. 더 높은 가격으로 지불을 한대. 하지만 어때? Most don't cut back. 어때? 이 대부분의 흡연자입니다. 여기가 most smokers죠. smokers가 생략됐다라고 보시고 대부분의 흡연자들은요, don't cut back. cut back이 뜻이 뭡니까? cut back이 줄이다죠. 얘가 줄이다. 많이 줄이지를 못한대. 됐어? 그냥 담배 회사는 공급량 딱 줄이면 되는데 얘네들은 돈이 올라도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줄일 수가 없냐면 because they aren't. 그들은 뭐해서 price sensitive. 뭐 하지 않아서죠? 뭐 하지 않아서입니까? 가격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럼 가격에 민감하지 않다라는 뜻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담배가 아까 그 담배 회사에 세금을 때려버리면요. 담배 회사도 어떤 생각이 들겠어? 이거 내가 내기 싫은데? 그래서 누구한테 이제 전가를 시킨다? 구매자한테 그 돈을 전가를 시킵니다. 이게 호구짓을 당하는 거죠. 이게 호구가 된 거야. 됐어? 그러면 그냥 끊으면 되지. 왜 못 끊어? 담배가 끊기 되게 힘든 거 알죠? 담배가 끊기 힘들다 보니까 얘들은 값이 올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되는 거야, 담배를. 안 그러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중독이 됐기 때문에 얘를 쉽게 끊지 못하는 거예요. 됐어?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they는 누구일까요? 요 they는 누구야? 요 they는요.
대부분의 스모커스들죠. 그러니까 얘를 끊지 못하는 얘네들. 얘네들은 가격에 둔감하다. 그럼 가격에 둔감하다라는 말은 가격이 오르고 내려도 그냥 뭐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구매를 안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도 구매를 하는 사람들요. 됐어?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8번은요. 담배 그 가격이 오르면요. 담배 가격 오르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죠? 만약에 담배가 아니라 다른 음식 가격이 되게 올랐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소비를 안 할 거예요. 소비를 안 해야 되지. 값이 오르면은 사람들이 그냥 돈 아끼려고 그걸 안 사잖아요. 그치? 그런데 담배 같은 경우는 특이한 거야. 흡연자가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 흡연자가 뭐 해야 되죠?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감소해야 하는데 얘들은 감소를 못 시켜요. 중독이 돼서. 그래서 흡연자가 그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거. 되죠? 왜 감소를 못해? 왜냐면 얘네는 아무리 비싸도 피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격 그 민감도가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싸든 비싸든 어쨌든 살 것이다. 됐지?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cigarette taxes land on. 그래서 이 담배 세금은요. 어떻게? land on. 어디 되냐? 부과되는 거야. 그 착륙돼요. 부과가 된다. 어디에? huge corporation. 대기업 회사한테 부과를 시킵니다. 근데 아까 이거 결국 누가 냈죠? 소비자가 내는 거야. 자, 어떤 회사냐면요. with a great amount of cash. 현금이 엄청 많은 그런 회사, 큰 회사한테 그 세금을 부과시킵니다. 자, 하지만 근데 그 세금이 아까 누구한테 붙었어? 치킨집 여기가 이제 어플 얘네한테 2,000원 하라고 던졌는데 이게 다시 튕겨맞고 누구한테 결국 돌아갔습니까? 소비자한테 넘어갔죠. 얘네가 진짜 2,000원을 내는 사람들이었어.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누구한테 붙었다? Poor smokers. 누구한테요? 가난한 흡연자한테 붙었다라는 얘기야. 됐지? 자, this proportionately는 불균형적으로입니다. 왜 돈 많은 애면은 돈 많은 애가 내야 하는데 얘네들보다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그냥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그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불균형적으로. 됐어요? 좀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9번은요. 무슨 얘기였습니까? 세금 부과자. 아까 세금 부과자에다가 어떤 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 법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아까 랜드라고 했었죠. 착륙시키다, 착륙하다. 이것이 결국 누구다?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부담자는 누구였죠? 실제 그거를 내는 사람, 소비자. 그치? 소비자한테 얘가 딱 달라붙어서 안 가는 거야. 얘가 누구였다? 가난한 흡연자. 이해가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했던 요거 얘네들 있죠? 아까 했던 거 요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튕겨 맞고 여기에 딱 달라붙어 있는다. 소비자가 낸다는 거야. 처음에는 얘네한테 부과를 시켰는데 그 세금이 소비자가 결국은 내야 되더라. 됐습니까? 자, 그러면요. 우리는 뒷페이지를 보셔서 잠깐 멈추시고요. 여러분은 이제 읽어보세요. 잠깐 넘기셔가지고 잠깐 멈추신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true, false를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었다라는 가정하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에 자, 이 세금의 법적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가 세금의 최종적인 경제적 부담 주체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맞아요? 이 법적 납세 의무자가 누구였어? 치킨집 사장님이었습니다. 지금 새벽이어서 말이 되게 꼬이네요. 그 치킨집 사장님이었어요. 됐지? 얘가 이거를 결정해요? 아니었지. 누가 결정해요? 뭐가 결정하죠? 그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가 가격 변화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이거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false입니다. 2번에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 변화는요, 세금의 실질적 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맞나요? 틀리나요? 요거는? 맞아,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true, false를 문제를 조금씩 이제 어렵게 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얘가 그 2번 같은 경우 맞는 문장일까요? 아니면은 틀린 문장일까요? 얘는 맞는 문장이죠. true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가 됐어. 그래서 아까 뭐였어? 가격을 올리거나 내 돈 내기 싫으니까, 그리고 가격이 올랐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 자, 3번. 그 담배 소비자들은요, 가격 변화에 매우 민감했어요? 아니지, 둔감했어. 그래서 소비를 줄인다? 아니야. 그 가격이 높아도 사요. 그 다음요. 그 조세 부담의 그 귀착점, 그러니까 조세 부담이 결국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요, 법률적 강제성. 이 말은 그 아까 치킨집 사장님이 원래 법률적으로는 그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는 거였는데 누구한테 이게 넘어갔죠? 소비자한테 넘어갔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 민감도, 이거에 의해서 좌우된다. 네, 얘는 true가 되겠습니다. 대기업에 부과된 세금이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현상. 맞아요. 담배 회사에서 부과된 것이 누구한테? poor smoker에게 부과되는 것.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뭐다? 요거는 true입니다. 자, 그럼 요지 보겠습니다. 자, 요지가 세금 인상 몇 번이 정답이 돼야 돼요. 세금 인상은 기업적 수익성 악화시켜서 뭐 이런 얘기가 없었죠. 2번요. 담배와 같이 중독성이 강한 기호품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 이런 내용이 있긴 있었는데, 이 뭐 담배가 사람들이 산다는 거 이게 있었는데 징벌적 과세, 얘네한테 더 세금을 때려야 된다,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그다음에 세금의 실제 경제적 부담은 법정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와는 무관한 건 아니죠. 이거랑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4번.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자일수록 조세 전가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는다. 아니에요. 민감하게 반응한 애들은 가격을 조금만 높여도 뭐해? 안 사버려, 그거를. 그러니까 요거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둔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자일수록, 그쵸? 호구짓을 당한다. 그 다음에 세금의 실질적 부담은요,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 변화에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 다음에 그 둔감하게 반응하는가. 둔감하게 반응하니까는 그냥 기업도 마음대로 그냥 가격 올리는 거야. 됐죠? 5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어, 복습하는데 한 5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바로 책 덮지 마시고요. 여러분 다시 올라가셔서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각각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정리를 좀 하세요. 진짜 5분만 시간 내서 복습하시고, 모르는 거는 저한테 학원에 와서 저한테 질문하셔도 괜찮고요. 카카오톡으로도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되지?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중학교 때랑은 정말 달라요, 시험이. 고등부 시험은 중학교 때 생각하시면 진짜 큰 코 다칩니다. 아시겠죠? 네, 복습 꼼꼼히 하시고 우리는 다음 강의 3번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